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박재명 작가님의 발순의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를 오랜만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복지관 한글교실 어르신들도 방학 기간이겠네요. 매년처럼 2019년 12월에도 1년간 수업을 마치고 수료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학사모를 쓰고 기념사진을 찍으시며 행복해 하실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번에는 함께 공부하던 고목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시를 썼던 고 박정자님의 추모의 순서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때 쓴 편지글을 먼저 소개하고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멀리 떠난 박정자 친구에게 친구야, 벌써 너의 얼굴도 목소리도 다 잊어가는구나. 뭐가 그리 바빠서 우리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떠났나. 마음이 너무 아프다. 친구야, 나는 내가 친구처럼 아우처럼 참 좋았다. 친구여, 너 없는 교실과 책상, 걸상, 그리고 우리들 참 쓸쓸하다. 친구여, 너 없이 졸업 사진을 찍고 너 없이 우리만 졸업식을 하니 눈물이 흘러 앞을 가리고 목이 메인다. 그렇게 떠난 친구를 보니 산다는 게 참 허무하구나. 우리는 너의 모습을 볼 수 없어도 너는 우리를 보고 있지? 우리는 3층에 있는 넓고 좋은 교실로 이사해서 공부 재미나게 하고 있단다. 친구야, 여기서 못다한 공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 하늘나라에서라도 열심히 하렴. 늦었지만 우리 모두 친구의 명복을 빈다. 2019년 12월 17일 너의 친구 박달막 씀. 추억 허향선. 어린 시절 친구들과 같이 콩밭을 메었다. 목화밭 메면서 열매를 많이 따먹어서 엄마에게 야단을 맞아서 산에 소 먹이러 가서 선머슴 같은 아이들과 노래도 같이 부르고 술래잡기도 하고 장난도 치며 재미있게 놀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이 너무 그립다. 슬픔아, 잘 있었니? 자신이 직접 자기 작품을 읽는다.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더러 부끄러워서 감정이 올라와서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면 한참 기다렸다가 감정이 추스러지면 그때 읽게 한다. 그러고는 전 학생이 함께 읽는 과정을 거친다. 표현법에 대한 안내나 감상 정도를 교사가 잠시 설명한다. 이후에는 자유로운 대화가 오간다.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두가 내담자이고 모두가 상담자이다. 어떨 때는 주인공과 관객의 경계가 없는 사이코 드라마가 펼쳐지기도 한다. 이 시를 읽고 나자 왁자지껄해졌다. 모두가 다 해본 경험이니까.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나.
잊었던 슬픔 유년기를 함께 나누면 외로움과 슬픔이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 왜 엄마에게 야단을 맞았을까요? 모카 열매 따먹어서. 모카 열매 이름이 뭐죠? 달에. 이러면 모두가 하나가 된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다. 다 같이 경험한 거라서. 솜을 만들어야 하는데, 모카를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데, 먹을 게 없던 그 시절에 아이들은 모카 열매를 몰래 따먹었다. 참 달콤하고 시원했다. 익기도 전에 다 따먹어 버리니 당연히 부모가 야단을 친다. 익으면 맛이 없으니 덜 익었을 때 먹는 거다. 그 시절에는 너무 가난해서 목으로 넘기면 되는 것은 다 먹었다. 심지어 보리 깐부기도 먹었다. 우리는 딩기라고 했는데 벼 껍데기도 먹었다. 그쵸? 선생님, 그거 벼가 아니고 보리 껍데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는 소나무 껍질도 벗겨서 먹었는데요. 쑥뿌리 캐다가 보리가루에 묻혀서 먹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친구들한테는 말 못했던 가난한 시절 이야기가 여기서는 자랑이 된다.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밝음 속으로 나오면서 회복이 일어난다. 이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된다.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관에 한글을 배우러 왔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도 하게 된다. 갑자기 서로가 친해진다. 높은 산을 함께 넘었던 동창들과도 끈끈한 유대감,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동지애가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한다. 치열한 전쟁터를 함께 걸으며 손잡고 누비었던 거기서 싹튼 우애와 사랑이 어르신들의 노후를 따뜻하게 지켜줄 것이다. 옛날 생각, 김옥수. 비 오는 날 소먹이러 갔다. 소낙비가 내려 바람은 불고 너무 추웠다. 소야, 나는 왜 이래 너하고 같이 있어야 하니? 내가 바람이냐, 내가 구름이냐, 내가 강물이냐. 소 먹이기 참 힘들었죠. 맞아요. 소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것 때문에 학교에도 못 가고 꼬리에 맞으면 진짜 아픈데. 그러면 나는 말한다. 저는 소 먹이러 가서 저수지에서 멱을 감았는데 수문에 빨려 들어가 죽다 살아났어요. 큰일 날 뻔했네. 우리가 선생님 만날 복이 있으니 선생님이 살았네. 맞아요. 그런가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서름도 사라진다. 불행했던 유년기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형된다. 선생님, 연세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궁금해 못 견디겠는지 어느 학생이 묻는다. 젊어 보이는데 우째 모르는 게 없습니까? 우리하고 똑같네. 어르신들 만날 줄 알고 제가 미리 특별한 경험을 다 해놓았어요. 가만히도 짜보고 디딜방아 찧어서 메주도 만들고. 아이고 얄궂다. 우리 선생님이 그런 것도 다 아시네. 시상에 고맙구로. 마음의 주름살이 펴지는 기적. 농촌에서 자란 내 경험은
크게 유용하게 쓰인다. 내 어린 시절의 체험이 이렇게도 사용된다. 내가 어르신들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공감과 이해가 가능한 것은 초등학교 시절 시골에서 자랐던 경험의 힘이다. 대부분 농사지으며 자란 분들이기에 학생 입장에서 교사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크게 위로가 된다. 그래서 고맙다고 말씀하신다. 농촌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농사일을 도우면서 자란 경험, 가부장적 대가족 구조 속에서 딸로 자란 경험, 그리고 가난한 가정 형편은 어르신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되었다. 좋은 환경이 나쁜 환경이고 나쁜 환경이 좋은 환경이다 라는 말이 있다. 어릴 때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이 어른이 되어서 불행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어린 시절 불행한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오히려 행복한 어른이 될 수도 있게 한다는 뜻이다.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내 어린 시절이 오늘날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다. 어르신들과 나누면서 유년기의 회색빛 어둠이 무지갯빛으로 변했다. 마음의 주름살이 펴지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라는 닫아두고 아무에게도 열지 않았던 문을 이제야 연다. 성차별로 얼룩진 과거가 이해받으며 빛속으로 걸어 나올 때 아픈 기억이 퇴색되고 새로운 색깔을 입는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순간이다. 기적은 이렇게 찾아든다. 인생 강옥순. 나는 18세에 시집 갔다. 홀로 계신 시할아버지, 홀로 계시는 시아버님, 어린 시동생 시누이, 남편은 장남, 시아버지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남편은 나를 두고 군대에 갔다. 남편 없이 아들을 낳았다. 너무 고생을 했다. 몸무게가 38kg로 농사일도 하는 나는 참 힘들게 살았다. 지난날의 고통이 떠오르는지 한사코 낭독을 거절하신다. 먼저 울기부터 하신다. 우리는 끝까지 기다린다. 잊고 싶은 슬픈 인생을 자기 말로 다시 하자니 고통이 엄습해 와서 두려움에 입을 못 대고 있는 것이다. 눈치 빠른 우리 학생들은 그 마음을 미리 알고 묵묵히 기다린다. 그러다가 아예 그 슬픔이 전달되어 같이 운다. 그러면 이 글을 쓴 주인공은 이미 이해받아서 힘을 얻고 마침내 마이크를 잡게 된다. 굿판에서 환자가 치료되는 이유는 공감받기 때문이다. 무당이 죽은 자, 이별한 자의 말을 대신해주고 그 말에 환자가 반응하고 다시 환자의 마음을 무당이 대신해서 말함으로써 공감받게 되고 이렇게 주고받다가 화병이 치료된다. 상상하기도 힘든 가정사다. 나이 어린 새 신부가 시집을 갔더니 시어머니도 시할머니도 없다. 살림할 여자는 아무도 없고 눈이 먼 시아버지가 계신다.
게다가 유일한 의지처인 어린 남편은 아내를 혼자 두고 군대에 갔다. 농촌에 시집을 갔는데 농사일도 못했단다. 구박은 또 얼마나 받았을까. 38kg의 몸으로 혼자서 아들을 낳았다. 겨우 자신의 시를 다 읽어내신다. 같이 울고 옆 사람이 말없이 손수건을 건네고 같이 한숨을 쉬는 것도 공감이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공감이란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존중하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황당하고 절망적이고 버거웠던 날들, 그 순간에 젊은 세대기 당면했을 아픔에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현존하는 공감이 되고 치료가 일어난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참담함 앞에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한참이 지났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런 말 여기서 처음 해보니. 그러고 나면 학생들이 위로의 말을 꺼낸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남편은 군에서 잘 돌아왔는지, 자식은 몇이나 두었는지, 농사도 못 짓는데 무얼 해서 먹고 살았는지.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내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어줄 때는 정말 기분이 좋다고 했다. 기분이 좋아진 어르신은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친구분들과 대화를 나눈다. 수업을 마치고 나면 쉬는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는다고 교실이 시끌벅적하다. 몇 살에 시집을 갔고 시집살이는 어떠했고 자랄 때 어떤 구박을 받았고 시집 가서는 어쨌고. 그래도 아지매는 이름이 참 좋네요. 내 이름은 창피해서 소개도 잘 못하는데. 이런 대화도 들린다. 가난한 까막눈. 남존 여비 시대에 여자로서 삼중고를 다 겪고도 불굴의 투지로 이겨내고 지금 여기 곱게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나의 제자들. 혹독한 겨울에도 푸른 잎을 떨구지 않고 간직한, 그래서 여름에 무성한 순백의 꽃을 피우는 인동초 같은 우리 한글반 학생들. 자포자기하고 아무렇게나 살 수도 있는 노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우리 학생들이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는가. 얼마나 인내심이 강하고 강인하며 훌륭한 분들이신지. 이렇게 강한 인동초와도 같은 DNA가 우리에게도 있을까? 우리에게도 인고의 꽃을 피울 날이 올까? 못 배운 한, 이순화. 옛날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육성회비를 못 내 쫓겨나왔다. 내가 태어날 때 막 전쟁이 끝날 무렵 가난한 시골집 보릿고개 시절 먹을 게 없었다. 봄에 보리 2대, 가을엔 벼 2대, 갚을 길 없으니 학교는 근처도 못 갔다. 배고픈 것은 괜찮은데 못 배운 것은 살아갈수록 한이 됐다. 슬픈 역사의 희생자들. 슬픈 역사다. 돈이 없어 육성회비를 못 냈다고 학교에서 쫓겨났다. 1971년에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완성되었으니 그 전에 태어난 분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부를 못하는 한을 갖게 되었다. 나라는 전쟁을 치렀으니 얼마나 혼란스럽고 궁핍했을까. 봄에 춘궁기, 보릿고개 때 보리 2대를 빌렸는데 가을에는 이자가 붙어서 벼 2대로 갚아야 했단다. 지금이야 보리가 쌀보다 더 비싼 시대지만 옛날에는 쌀이 금보다 귀했다. 입에 풀칠도 못했으니 자식을, 그것도 딸을 무슨 돈으로 학교를 보내겠는가. 남 따라 입학은 시켰는데 돈이 없어 중도에 학업을 포기시키고 말았다. 지금은 당연히 국가가 국민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책임진다. 교육도 하고 복지도 제공한다. 시대를 잘못 만난 슬픔에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 지금은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고 점심도 무료로 주니 말이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찢어진 고무신과 구두. 최기화. 2학년 9살. 너무 어린 나. 7남매 중 셋째. 너무 가난한 나는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외톨이였다. 찢어진 고무신 신고 월사금 못 내 2손 들고 골마루에서 벌 서던 어린 시절의 나. 창피했다. 60년이 지난 지금 예쁜 가방을 메고 예쁜 구두 신고 반가운 친구들과 공부한다. 이제는 외롭지 않다. 창피하지도 않다. 행복하다. 즐겁다. 감사하다. 월사금을 내지 못한 것이 벌을 서야 할 만큼 잘못한 일인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중학교에 재직하던 그 옛날 초임 때, 그러니까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닌 시대에 2000년도에 와서야 의무교육이 시행되었다. 중학생들도 공락금을 못 내면 퇴학을 당했다. 학생과 교사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 구제하기도 했지만 불가항력인 경우가 많았다. 학교에 출석해도 결석 처리를 했다. 출석부에 등교 정지라고 도장을 찍고 출석 미달을 이유로 퇴학시키던 시대였다. 그 시대의 교사로 있었던 부끄러움이 밀려온다. 교사가 빚쟁이처럼 독촉하러 가정 방문을 했던 기억도 있다. 그때 그 아이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아이들이 받는 상처에 크게 상심하며 마음 아파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없는 것이 지금 부끄럽다. 가난은 개인의 잘못만은 아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잔인한 시대였다. 가슴 아픈 과거다. 나라도 가난하고 가정도 가난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가난했다.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때는 다 불행했다. 퇴학당한 누군가는 지금은 40대나 50대쯤 되겠다. 학력 미달로 군대에 못 갔을지 모른다. 그들도 슬픈 역사의 희생자다. 무슨 욕심을 더 부릴까요? 당시 육성회비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골에 어디에도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자식의 앞날을 포기했다. 부모나 본인이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가난 때문에 세상에서 밀려나고 그래서 이날까지 생활의 불편함을 경험한다. 그리고 부당함으로 억울해한다. 학업을 중단한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글쓴이를 오히려 다른 분은 부러워한다. 뜻밖의 반응에 글쓴이가 당황해했다. 학교 문턱에 가본 것이 어디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과 1학년이라도 다녀본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학교에 가본 사람은 짧을지라도 경험이 있으니 그리워할 수도 있지만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리워할 수도 없다. 대화에 낄 수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도대체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 깜깜하다. 입학만 해봤어도 이렇게나 억울하지 않겠다. 1년 동안이라도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이구동성으로 부럽다고 말한다. 글쓴이에게 물어본다.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어떠세요? 위로가 됩니다. 내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눈물을 글썽이던 눈에서 살짝 미소가 보인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대하고는 위로가 된다고 하신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보잘것없는 그것이 없는 자에게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소득이다. 나에게 없는 것만 보다가 내가 가진 것을 관심 갖게 되고 계산이 되면 감사가 일어나는 법이다.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은 1학년 중퇴자도 그렇게 부럽단다. 순간 겸손하고 겸허해진다. 여기서 무슨 욕심을 더 부린단 말인가? 우리는 얼마나 배부른 사람들인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진 줄 모르고 탐욕에 빠져 있으니. 그러고 보면 우리는 늘 잊고 있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말하는 것, 숨 쉬는 것까지 작은 것 같지만 모두 다 귀하고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하루의 일상이 기적 같은 은혜임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이 불행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글 교실에 와보면 어떨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에는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